네, 안녕하세요. 토이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6번째 시간이고요. ETF 직원을 고용하자. 나 대신 24시간이라는 착한 직원의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블로그에다가 제가 넣었으니까 영상 하단에 보면 게시글에 그 글에 이제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시작에 앞서서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의 몫입니다. 이거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거고요. 특정 투자 결정을 권유하거나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매수하고 있는 이제 한 여섯 번째, 뭐 이전까지 해서 여섯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ETF 위주로만 말씀드리고 있죠. 개별 종목도 있기는 하겠지만 해외 주식에 국내 주식은 거의 다 이제 ETF만 좀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ETF가 뭔지는 좀 알고 가야 되니까 딴 거보다도 ETF는 그냥 펀드예요, 펀드. 뒤에 있는 F, 요 펀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성장 지수 펀드, 이 의미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펀드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런 게 어떤 종목, 이게 어떤 것들이 있냐고 하시면 뭐 주식하고 펀드 장점이 결합된 상품이고, 어떤 특정 지수, 아마 이런 지수들은 여러분들 눈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펀드 시킨 거고, 혹은 어떤 이런 자산들을 추종하게끔 만든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소에서는 언제나 거래가 가능하고요. ETF 특징을 보면 뭐 여기 좀 정리를 해놓은 표가 있지만 여기 다 읽어보시면 다 이해는 될 거고, 저는 무엇보다도 여기 3번에 있는 분산 투자 효과, 이게 가장 메리트라고 봅니다. 메리트랄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국내 주식에서 ETF가 아닌 종목을 보면 저는 개별 종목이라고 부르죠. 개별 종목에는 뭐 삼성전자가 있고 현대가 있고 LG가 있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다음 뭐 셀트리온 있고, 어떤 주식들 다 개별 종목입니다. 그게 코스피에 있든 코스닥에 있든 다 하나하나의 개별 종목인 거예요. 그 정도는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본래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투자하면 삼성전자에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종목 안에서 어떤 일어나는 뭐 어떤 배당이나 뭐 이렇게 높고 낮음의 어떤 그 수익의 차이, 뭐 그런 것들로 이제 이익을 또 취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ETF라고 하는 하나의 종목 안에는 이런 지수를 쫓아가는 이런 종목들이 있고, 이런 종목들은 이런 지수 안에 있는 500, S&P 500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500개 기업의 분산 투자가 되는 종목을 저는 ETF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 분산 투자 효과가 저는 좀 최강이라고, 좀 이렇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분산 투자가 이 어떤 500개의 기업이기도 하고, 여기 하단에 보면 다양한 투자 가능이라고 해서 뭐 채권이나 원자재, 부동산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종목이니까, 그죠? 자, 분산 투자 효과가 ETF에서는 누릴 수 있는 최강의 어떤 뭐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자, 이제 좀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자면, 제가 이제 ETF를 직원으로 빗대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개개인 혹은 여러분들의 개개인이든 여러분들이 누군가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 어떤 그룹이든 어쨌든 다 개별적인 부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자본, 뭐 다른 사람의 자본을 가지고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제 스스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가진 자본으로 이제 어떤 매매를 진행하겠죠. 근데 제가 국내에서는 개별 종목 안 하고 ETF만 투자한다고 하는 건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거니, ETF의 특징이 이제 분산 투자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도 알 거고, 그리고 이전에 어떤 포스팅 내용들 보면 뭐 코덱스, 삼성전자, 혼합 뭐 채권, 부동산, 리츠 어쩌고 저쩌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런 것들 소개하면서 여기에 이 투자를 하면 얘는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보유 비중을 아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코덱스 안에 들어있는 이게 코덱스 ETF의 종류들이고, 얘들이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이 분산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 돈이 여기에 투자가 되면 여기에 있는 뭐 삼성전자 국고채, 그 다음에 뭐 코덱스 국고채 3년, 그다음에 단기채, 머니마켓 액티브 뭐 이런 데에 그 분산 투자가 되는 거예요. 이 종목 하나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이건 만약에 만 원으로 하면 얘는 2,480원이 투자되고 여기에는 2,380원이 투자되고, 이런 식으로 이 프로테이지에 맞게끔 투자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 중에 한 개라도 뭔가 이게 좀 불량이 났거나 좀 손실이 발생하면 다른 것들이 다 메워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얘기지만 여기 중간에 있는 이런 종목들에도 이런 비율로 다 투자가 되고 있는 거겠죠. 여기에 있는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라고 하는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미국 거네요. 그죠? 화이자, 그다음 블랙락, 코카콜라, 암젠, 시스코 시스템, 뭐 기타 등등, FB도 있고요. 쉐브론도 있고. 이런 데도 이런 식으로 어떤 비율로 투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그냥 중간에 거 가지고 얘기할게요. 여기에 있는 맥쿼리 인프라라고 하는 곳에 투자가 되면, 그죠? 그러면 여기에 투자를 했다는 소리는 여기에 내가 어떤 일정한 뭐랄까요? 일정한 좀 배당이 부분이 발생한다면 이 배당을 일정 부분 내가 투자한 비율에 맞게끔 뭔가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건 다 배당주기 때문에. 그 말 이해되죠? 리츠도 마찬가지고, 한일 알파 리츠도 마찬가지고, 롯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건 다 누구나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그러면 한편으로 보면 내가 이 회사에 투자를 했으니 이 회사에 있는 어떤 직원분들이, 그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떤 수익을 발생시켜서 그거를 우리 주주에게 이제 돌려주는 거겠죠. 마찬가지 여기 SK도 마찬가지고, 여기 SK에 내가 일정 부분이 투자된 거니까 여기서 발생된 수익이 거쳐 저한테 이제 배당으로 돌아오는 거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따지고 보니 그러면 얘들 ETF 하나하나가 저에 있어서는 어떤 개념으로 큰 그룹의 큰 의미로는 어떤 회사, 투자된 회사일 거고, 또 좀 더 안으로 더 들어가 보면 하나의 직원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하나하나가 저에게 있어서는 직원일 수 있죠. 얘는 담당하는 게 삼성전자 관련된 채권을 담당하고 있고, 얘는 한국 부동산 관련된 쪽 분야의 채권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고, 얘 같은 경우는 미국 배당을 주는 다우존스에 담당하는 이제 직원이 되겠죠. 저는 그냥 개념으로 접근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개별 주식도 사실 맞는 의미예요. 개별 주식도 여기에 투자하게 되면 여기 개별 주식이라고 하는 어떤 그 기업에 내가 투자하는 거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투자했으니까 투자 비용만큼 여기 이 직원들한테 어떤 급여나 복지로 쓰이고, 그게 이 직원들이 일한 만큼이 나한테 이제 수익으로 돌아오는 거죠. 다만 이 차이점은, ETF하고 개별주의 차이점은 개별은 말 그대로 이 하나의 종목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좋아지고 나빠지고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을 거잖아요. 그 얘기가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리스크가 굉장히 여러 개의 종목, 여러 개의 기업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이 한 바구니보다 한 바구니 안에 하나만 들어있는 거의 리스크가 더 클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ETF에 투자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좀 강조하지만 어쨌든 ETF라고 하는 직원을 고용하는 개념으로 투자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도 되고 포트폴리오 분산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이게 리스크 ETF마다 어떤 운영하는 수수료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거는 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개별 종목들을 투자하게 되면 그 일정한 어떤 내야 되는 세금은 정해져 있죠. 그죠?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것들은 변동이 없지만 ETF는 높낮이가 조금은 있어요. 세금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저는 ETF를 하나의 직원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그 분야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설령 안다 치더라도 거기에서 계속 업력이 20년, 30년 된 사람, 그 기업들의 어떤 능력보다 제가 알고 있는 능력이 그렇게 출중하지는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담시키는 거죠. 여기는 주식 투자니까 주식 투자 종목으로 해서 ETF에 넣고, 부동산 얘는 좀 전문이니까 부동산 ETF 직원으로 넣고, 얘는 채권으로 넣고, 그런 식으로 저는 ETF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혹은 투자하고 있습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이제 이 ETF 직원들을 고용하는, ETF를 제가 왜 이제 이게 투자를 한다? 직원을 고용하는지는 아마 설명이 됐을 거고, 이 친구들이 당연히 이제 국내가 있을 거고 국외가 있을 건데, 국내 국외를 둘 다 돌리게 되면 쉬는 토요일 주말 빼고는 24시간 다 일을 할 테죠. 그죠?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돈을 벌어줄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냥 장의 시간에 열리는 시간만 생각하면 아침 9시부터 오후 15시 30분 하면, 그죠? 15시 30분 하게 되면 국내에 있는 어떤 기업에서 계속 이제 어떤 이익이 발생되면 계속 일할 거고, 내가 잠자는 시간이 야간일 텐데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라면 이 시간에는 또 미국 장이 또 열리잖아요. 그럼 이 시장에도 직원들이 계속 일하고 있을 테니, 그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잠자는 동안에 돈이 벌리지 않으면 자칫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요, 24시간 일하는 직원이 ETF를 운영하게 되면 이런 직원들을 우리는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하는 직원, ETF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채권 등등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거 기준으로 좀 보면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원은 VTI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게 되면 좀 안정적인 직원으로 좀 볼 수 있고요. 미국이라고 하는 큰 시장 안에 있는 전 종목에다가 일정 비율로 이제 투자하는 거거든요. VTI도 있고 VT도 있고 그렇게 할 텐데, 그렇고
그다음에 얘는 SC 잘 알겠지만 얘는 이제 그 성장형 배당주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주는 직원입니다. 저한테는. 얘는 안정적인 직원이고 그런 개념으로 제가 이걸 좀 재밌게 구분을 해본 겁니다. 그다음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이제 좀 직원들은 QQQ겠죠. 이런 직원. 그다음에 이제 월급. 나한테 이제 얘는 뭐 커버드 콜 방식일 텐데 어쨌든 올해 좀 고배당으로 좀 주는 애들이 얘들이 좀 있을 테고요. 물론 종목은 찾아보면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거 좀 가져와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원들을 내가 한 명씩 고용하면, 즉 이 말은 VTA를 한 종목 사고 SCH를 한 종목 사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직원으로 빗대서 얘기한 거지만 얘들을 고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한테 안정적임을 줄 거고 배당도 주고 성장 가능성을 또 저한테 보여주고 월급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좀 관리하기가 수월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가령 월급 주는 직원들을 얘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이 추가된 하나하나의 직원들이 나한테 월급을 꾸준히 줄 거겠죠. 이게 월로 줄 수도 있고 주당으로 줄 수도 있고 그 년으로 줄 수도 있고 분기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얘들 하나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조절을 하게 되면 좀 관리가 좀 생각보다 쉽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는 직원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직원을 한 명 한 명 대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얘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직원일 테잖아요. 내 의지대로 되는 거죠. 내가 팔고 싶으면 팔아버리고 내가 사고 싶으면 살 수 있는 관리가 좀 수월한 직원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설명드린 이런 직원들, 결국은 이 직원들의 유형은 성장형 직원이 있을 거고, 이 비유가 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배당형 직원이 있을 거고, 이건 다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직원, 부동산을 관리하는 직원이겠죠. 얘들은.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투자하고 있는 부분에 O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리얼티 인컴이라고 하는, 얘는 ETF가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O라고 하는 종목에 있는 주식, 미국 주식의 티커 O라고 하는 리얼티 인컴은 리얼티 인컴이라고 하는 개별 회사 하나에 투자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ETF 직원의 유형 안에는 O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동산형 직원이라고 하는 ETF에는 얘가 포함이 될 수가 없어요. 얘는 ETF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는 O에도 투자를 합니다. 얘는 부동산 전담 직원으로 제가 고용하고 있어요. 여기는 부동산형이지만 저는 O라고 하는 종목은 부동산 전담 직속 직원 뭐 이런 개념으로 고용해서 즉 매수해서 운용도 하고 있긴 합니다. 자, 월급형으로 담당해주는 이런 직원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목적에 맞게끔 ETF 직원을 좀 조합하면 좀 보다 완벽한 건 좀 세상에 없겠지만 투자 포트폴리오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을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의 종목은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우리 한국에도 엄청 많긴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몇 배가 더 많겠죠. 시장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좋은 걸 더 찾아보시면 이런 것들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직원들이 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 그럴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보시고요. 뭐 ETF 직원 채용 공고 뭐 투자 사례인데 뭐 이분들은 뭐 이런 것들을 뭐 고용해서 안정적인 뭐 수익하고 동시에 확보했다라는 내용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ETF도 사실 이 직원들도 우리가 하나하나의 직원 한 명 한 명의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얘들도 정기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좀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ETF들도 아무리 좋은 ETF라고 하더라도 이게 중간에 상장 폐지되는 경우도 있고 시총이 점점 떨어져서 혹은 점점 하향,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종목 자체가 옆으로 기어도 그냥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받으니까. 그리고 살짝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는 것도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근데 때에 따라서는 ETF 종목도 얘가 계속 이렇게 빠지는 종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우하향, 우상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종목들은 뭔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주는 배당,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배당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 금액이. 이런 부분들은 좀 관리가 필요해요. 물론 저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관리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점검이 좀 필요하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분산된 직원이기 때문에 이 성장, 배당, 방어 뭐 이런들의 조합에 있어서도 너무 한쪽을 안 쏠리지 않게끔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직원의 종류들이 지금 5가지가 보이지만 여기 안정형에다가 뭐 90% 넣고 여기 뭐 3%, 2%, 3%, 2% 이런 식의 투자는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ETF를 투자할 때 보면 제가 한 번씩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죠. 그러면 항상 얘가 이 ETF가 투자되고 있는 비중을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근데 보면 저는 부동산도 하고 미국 주식 배당 다우존스도 하고 삼성전자 혼합채권도 하고 뭐 고배당 플러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비만 치료 관련된 뭐 ETF도 있어요. 뭐 그런 데도 넣고. 그러면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언젠가는, 지금 당장은 공개가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제가 제가 이제 투자되고 있는 ETF들을 이렇게 나열시킨 그런 이제 리스트가 있긴 한데, 그 리스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한 날이 있겠고, 그 리스트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서 여러분들도 그저께 관리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날이 오겠죠. 네, 그런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분산 투자를 원칙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토스증권은 자동 매수가 됩니다. 아마 모든 증권사들이 자동 매수가 될 거예요. 뭐 한 개를 사든 1달러를 사든 10개를 사든 매주 한 개씩 사든 뭐 매월 한 개씩 사든, 그런 매일 매월 매주 뭐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는 어떤 자동 투자 기능이 있을 테니까, 그런 기능 쓰면 장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주식 매수가 편할 거고, 리스크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 ETF 직원을 고용할 준비가 됐는 게 참 사실 좀 중요해요. ETF라고 하는 종목은 훌륭한 직원처럼 우리 자산 알아서 좀 관리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편입 편출이라는 말을 우리가 써요. 이 말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편입, 편출. 편입된다는 건 들어온다는 뜻이고, 편출된다는 것은 어떤 바구니에서 빠진다는 소리예요. 요렇게 어떤 바구니라고 얘기한 거, 이 바구니가 바로 포트폴리오라고 부르는데요. 요 포트폴리오에 집어넣고 빠지는 이를, 만약 가령 제가 하나 ETF를 샀다면, 내가 굳이 이 ETF를 깊이 있게 더 밑에 있는 이 하위 단까지 내가 관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ETF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가 이 자기 직원들을 알아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알아서 좀 관리를 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이런 ETF도 좋은 ETF를 매수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좋은 ETF를 굳이 구분 짓자면 시총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최초에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좀 펜을 바꿀게요. 펜을 바꿔서 저는 좋은 ETF 있죠. 그러니까 좋은 ETF라고 하는 기준은 여러분들 다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딴 것보다도, 물론 운용사는 뭐 타이거, 코덱스, 플러스, 라이즈 되게 많습니다. 타임폴리오 되게 많은데, 그런 브랜드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시총을 되게 많이 보는 편이에요. ETF에서는. ETF의 시총이라고 하는 건 발행된 주식수 있잖아요. 그냥 한번 알고는 갑시다. 잘 아실 테지만, 주식수 곱하기 현재 금액이에요. 현재 가격. 이걸 곱하면 시총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간단하죠?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ETF 기준의 시총은 저는 제 나름에는 한 300억 정도 이상이 되면 얘들은 ETF가 상장 폐지될 위험은 없다고 생각은 해요. 물론 신규 종목으로 이제 상장되는 것들은 300억이 안 되고 100억에서 시작하는 것도 있고 50억에서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좀 추이를 봅니다. 바로 매수 안 하고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 혹은 한 달 정도 지켜보면 이 시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 얘는 매수해도 좋다. 근데 이제 얘들을 관리할 때는 뭐 이런 종목도 말고 이게 전체적으로 ETF 안에서 관리할 때는 이 ETF를 보면서 시총의 변화를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시총의 변화가 높다는 소리는 그만큼 관심을 많이 받는 거겠죠? 시총의 변화가 그냥 둔하거나 옆으로 기고 있다면 그냥 고만고만하게 운영되지만, 시총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건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내가 계속 그러니까 매수를 계속 하는 거는 힘들고, 그냥 홀딩, 즉 유지를 할지 아니면 매도를 할지를 좀 고민하겠죠. 근데 저는 여지껏 ETF를 하면서 몇 번 매도를 한 적은 있긴 합니다. 이거는 리밸런싱, 제 나름대로 리밸런싱 때문에 매도를 한 거고, 이런 것들도 그냥 마냥 살 수는 없거든요.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주식은 마냥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자본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살 수는 없고 좀 리밸런싱을 하죠. 하던 거를 줄이고 여기에서 살려고 했던 걸 그만 사고, 이제 여기에서 살렸던 그 자본을 다른 데다가 투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투자를 해요. 근데 매도는 되도록이면 좀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잘 주고 있으니까요. 이해되셨죠? 만약에 이제 배당이 없어진다? 배당을 없앤 경우도 있긴 합니다. 국내 ETF는 아니지만 어떤 해외 어떤 특정 종목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텔이라고 하는 INTC이지 싶은데, 이 인텔이라고 하는 개별 종목에서는 원래 배당을 줬었는데, 이게
이익이 안 나니까 배당이 삭감됐거나 이게 없어진 것 같기는 해요. 물론 다 좋아지면 회복하면 다 줄 텐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배당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그죠? 종목을 그냥 홀딩 시키거나 매도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부터는 저는 특별히 매도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월배당이 아직도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는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이해되셨죠? 좀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ETF를 조합을 하면 당연하겠지만 그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투자처의 조직화가 되기 때문에 즉 포트폴리오가 잘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 주식은 그 회사가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매일 좀 쳐다봐야겠죠. 사실 그래서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 편입니다. 삼성전자가 계속 날개 달고 막 100만전자, 10만전자 뭐 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죠? 그 앞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ETF라고 하는 직원을 이식시켜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되셨나요? 어쨌든 이런 거를 좀 고민해 보시면 ETF라고 하는 직원을 고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이제 좀 정리를 끝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다시 좀 올라가서요. 여기 있는 주제처럼 ETF 직원을 좀 고용하는 게 좋겠다는 제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당연히 나 대신 24시간 일해주는 정말 착한 직원이겠죠. 물론 우리도 여기 자본이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고 운용시키니까 그러니까 투자한 자본만큼 얘들이 일하는 직원일 테지만 어쨌든 24시간 저를 위해서 좀 일해주는 직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되셨죠? 어쨌든 이거 좋은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과 결정은 본인의 몫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공공투자하시고요. 남은 주말 시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